혈당이 약간 높다. 당뇨병 전 단계 상태는 당뇨병 환자보다 훨씬 더 흔한 정상 혈당으로까지 되돌릴 수가. 생활습관 관리가 당뇨병을 얼마나 예방할 것이냐,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약제는 없는지.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내분비대사내과 윤지환입니다. 검진하시고서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이 약간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 상태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당뇨병 전 단계가 어떻게 진단되고 또 얼마나 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센터 검진 판정 결과지를 보시면 혈당 측정 결과에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의 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란색 선은 정상 혈당에 대한 기준이고 빨간색 선은 당뇨병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 정상 혈당의 기준은 넘어가지만 당뇨병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 상태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외에도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해서 일정 양의 설탕물을 마시고서 당 부화 후 2시간 혈당을 측정을 해서 그 결과 수치를 가지고서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시행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자주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보이는 표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공복혈당 기준으로 100에서 125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2시간 후에 혈당이 140에서 199에 해당되는 그 상태를 내당능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언급이 되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30세 이상의 성인 7명 중에 1명, 즉 한 14%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같은 해 조사에서 공복혈당 장애의 경우에 약 25%, 즉 30세 이상 성인의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 상태는 당뇨병 환자보다 훨씬 더 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사실 병으로 간주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3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뇨병 전 단계 상태에서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당뇨병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약 5에서 10% 정도의 환자분들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5년 내지 10년의 기간으로 보면은 약 50% 환자분들이 당뇨병으로 이완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6%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가 둘 다 높은 경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상 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중풍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 정도의 혈당 상태로 약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약 11%의 환자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당뇨병 전 단계 상태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시기에 잘 관리를 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일부에서는 정상 혈당으로까지 되돌릴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 전 단계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 과체중이거나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권하고 있는데요. 80kg 정도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약 4kg 내지는 8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중등도 강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운동을 했을 때 땀이 약간 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걷기가 대표적인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하는 것을 권고를 하게 되니까 매일 운동을 하신다면 약 30분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하신다면 약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가 대략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틀 이상 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근력 운동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병행하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활습관 관리가 당뇨병을 얼마나 예방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이 되는 2개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당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식이요법이나 또는 운동요법만을 시행을 하거나 또는 2개를 병행해서 시행을 했더니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속을 했을 때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이런 생활습관 관리를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4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또 핀란드에서 시행이 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하고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 58% 정도의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당뇨병 예방 효과는 그 후에 후속 연구에서 볼 때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약제는 없는지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당뇨병 약제와 그리고 일부 비만 약제가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이나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예방 약제로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메트폴민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이 메트폴민과 생활습관 관리 둘 중에 어떤 것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규모의 연구가 시행이 됐습니다. 생활습관 관리와 메트폴민, 당뇨병 약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생활습관 관리였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가 메트폴민 약제를 쓰는 경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 것이 혈당 개선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개선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4세 이하의 젊은 분이거나 비만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과 같이 당뇨병 예방 약제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다고 알려진 그룹에서는 약제를 사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약제가 한국 사람에서 당뇨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얼마나 가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증명된 바가 없어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병을 초기 단계에 발견해서 치료를 쉽게 하거나 또는 병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 발견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당뇨병 전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당뇨병이 결국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의 합병증은 고혈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느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발병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크게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